한때는 CD에 그리고 음원과 스트리밍에 밀려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만 같았던 바이닐 레코드가 돌아왔습니다. 미국 음반산업협회의 작년도 리포트에 따르면 음악시장 세계 1위인 미국의 연간 바이닐 판매량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CD를 앞섰으며 수익 면에서도 약 12억 달러, 1조 6천억 원으로 CD의 3배가량을 벌어들였다고 하죠. 일정 부분을 수공업에 의존하는 레코드 생산 공정의 특성상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뮤지션이나 음반사가 공장을 인수하거나 직접 설립해 판을 찍어낸다는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 있으며 세계적인 블루스 뮤지션 잭 화이트는 글로벌 3대 기업인 유니버설, 워너, 소니 뮤직에 즉시 바이닐 공장을 설립해 전 세계 생산량 부족 문제 해결에 동참하라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문난 레트로 신봉자면서 음악적 성취만큼이나 시장에 밝았던 그는 이미 2017년부터 고향인 디트로이트의 본인의 유통사 서드맨 레코즈의 바이닐 공장을 설립해 인근의 명소로까지 확장하던 중이었죠. 일상의 품위를 지향하는 현대의 취향. 8번째 시간은 우리 곁에 돌아온 바이닐 레코드의 이야기입니다. 바이닐. 국내에선 흔히 LP로 통하는 기술적으로 안정된 장시간 음반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48년경의 일입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턴테이블의 모태가 된 축음기와 실린더 레코드를 개발한 것이 이미 1877년이었으나 매체로서의 물질적 안정성이나 기록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7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죠. LP의 전신이었던 SP의 재생 시간이 앞뒷면을 모두 합쳐도 10분을 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 45분 가깝게 재생이 가능했던 LP의 발명은 그야말로 DVD에서 블루레이로 넘어간 수준의 기술적 성장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컬럼비아 레코드가 주도한 이 모든 진보의 중심에는 당시 급격한 발전과 보급이 이루어졌던 폴리어마 비닐, 즉 플라스틱 가공 기술이 있었으며 그 배경에는 중화학 공업을 군수 산업과였고 눈부시게 발전시킨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해외에서 LP를 보통 바이닐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서 유래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LP란 SP, EP와 같은 비슷한 매체들 중 한 가지 규격을 지칭하는 단어죠. 바이닐 레코드의 등장은 음원의 재생시간과 음질뿐 아니라 재생기기의 혁신도 가져왔습니다. 진공관 TV와 라디오로 유명했던 당시의 백색 가전기업 필코사가 개발한 새로운 레코드 플레이어는 축음기를 벗어난 현대적 의미의 첫 번째 턴테이블로 볼 수 있으며 이후 바라드, 뱅앤올룹슨, 디터 람스의 브라운과 테크닉스의 SL1200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무수한 발전을 거듭하게 되죠. 하지만 때는 2024년 스트리밍 시대까지 넘어와 버린 지금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바이닐 레코드란 그다지 완벽한 매체가 아닙니다. 비록 SP 시대의 셸락에 비하면 훨씬 가볍고 충격에 강한 PVC 소재지만 특성상 흠집이 잘 나고 열이나 압력에 취약하며 정전기 때문에 먼지도 계속 달라붙고 바늘과 음반의 마찰로 인해 표면 잡음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죠. 결국 1979년 턴테이블의 바늘이나 카세트 플레이어의 헤드처럼 매체 표면에 물리적으로 접촉하여 읽어드리는 방식에서 벗어난 차세대 광학 저장 매체 CD가 개발되면서 바이닐은 점차 시장에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CD가 시장을 대체하고 그 CD마저 MP3 음원과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체되어 휴지 조각 취급을 받게 된 지난 40년 동안 LP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날로그 음원으로서의 심미적 특성과 감수성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간다면 LP와 엮인 다양한 문화 요소가 서브컬처부터 메인스트림까지 고루 단단하게 뿌리내렸던 점을 이유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67만의 개별 판매자를 거느린 중고음반의 성지, 디스콕스로 대변되는 온라인 컬렉터 시장과 뮤직 비즈니스의 최전선인 클럽씬과 라디오 스테이션에서의 변함없는 수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뮤직 러버들의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오프라인 레코드 스토어와 각종 레코드 관련 페스티벌 등 바이닐 문화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체 불가능한 독자적 문화층을 형성해 왔습니다. 나아가 턴테이블과 믹서를 악기로 사용하는 턴테이블리즘의 탄생이 세계 대중음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시장인 힙합의 시작과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샘플링을 비롯한 지금 시대의 가장 진보된 음악 제작 기술들 중 다수가 DJ들에게서 비롯된 것을 생각하면 음악에 흠뻑 빠진 이들이 바이닐과 만나는 것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볼 수 있죠. 애초부터 음원에게 있어 매체적 완성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화적 기반으로 최근의 바이닐 붐을 전부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힙스터들의 서브컬처에서 출발한 레코드 스토어 열풍이 뉴트로와 아날로그 감성에 매료된 MZ세대의 소비심리에 맞물려 이런 현상을 일으켰다는 편이 훨씬 설득력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호황이 바이닐을 문화적 파생상품이자 일종의 트로피로 소비하는 20에서 30대 소비층에 의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바이닐 구매층의 약 50% 정도만이 이를 플레이할 턴테이블을 보유하고 있다는 음악 관련 데이터 기업 루미네이트의 설문 결과도 재미있는 지점이죠.
하지만 이런 조사들과는 별개로 바이닐 레코드는 여전히 즐길거리로 가득한 콘텐츠입니다. 가로 세로 30cm의 시원한 앨범 커버는 이전부터 야심찬 디자이너들의 캔버스 역할을 자초해 마치 디자인 포스터나 예술 작품처럼 팬들의 수집욕을 자극해왔으며 12인치 180g의 플라스틱 원판에서 느껴지는 실체감은 스트리밍 시대 우리들에게 비로소 음악을 온전히 손에 넣은 것 같은 묘한 고향감을 던져주죠. 나만 아는 단골 레코드 스토어에서 중고 바이닐을 디깅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다 우연히 만난 누군가와 좋아하는 음악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도 있습니다. 디제잉에 관심 있는 이라면 근사한 바이닐 클럽에서 원숙한 DJ들의 마법 같은 플레이를 즐길 수도 있으며, 아예 DJ용 턴테이블을 장만해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즐거움을 누려볼 수도 있겠죠. 새로운 세대의 음악 수요층이 바이닐을 수집하고 턴테이블에 걸어 조심스레 바늘을 올리는 일련의 행위는 기존의 스트리밍 서비스라면 수초 안에 해결될 일이지만, 그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음악을 듣기 위해 행해야 했던 번거롭고 섬세한 과정을 재현함으로써 음악에 더욱 몰입하고자 하는 의식의 발로라 볼 수 있습니다. 반세기 이전의 매체 혁신에서 탄생해 이미 기술적으로 사장되어야 했을 바이닐. 하지만 바이닐은 그간 일궈둔 문화적 토양을 발판으로 새로운 세대의 팬들과 함께 다시금 중흥기를 맞이했습니다. 한정판 바이닐을 구매하기 위해 가게 앞에 줄을 서고, 최신형 턴테이블이 매해 출시되며, 레코드 스토어는 물론 바이닐 클럽과 카페, 음감실과 같은 사업 분야가 다시금 활기를 찾는 등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결국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단순한 경고로 일축될 수도 있겠지만, 바이닐 부음을 포함한 이 모든 아날로그 열풍이 어쩌면 초연결과 융합으로 집약되어 버린 디지털 시대의 허무주의를 향한 본능적 반동이 아닌가 하는 점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현대의 취향 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